여러분, 100세 시대라는데 왜 우리 주변엔 80세도 못 넘기고 떠나는 분들이 많을까요? 건강집사가 그 숨겨진 이유와 장수의 비밀을 지금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희망적인 미래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직 멀게만 보이시나요? 요즘 뉴스나 방송에서 100세까지 사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며 80세 미만 사망의 주요 원인 5가지를 살펴보고 건강하게 100세를 넘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해 볼게요. 100세 시대, 정말 가능할까요? 100세 시대라는 말은 우리 삶을 길게 바라보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로 여성은 85.6세, 남성은 79.9세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80.6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100세 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 7,089명으로 전체 인구의 0.01%에 불과합니다. 즉, 100세 시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소수의 사람들만 도달하는 목표예요.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80세를 넘기지 못할까요? 그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 관리 부족. 만성질환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은 40대나 50대부터 조용히 시작되어 70대나 80대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 30%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무서운 통계는 치매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의 25%가 치매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가볍게 여겨요. 혈압이 좀 높아도 괜찮겠지, 피곤한 건 그냥 나이 탓이야 하면서 병원을 찾지 않죠. 하지만 고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는 신경과 장기를 망가뜨리는 침묵의 적이에요. 둘째, 약 복용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약을 제때 먹어야 하지만 바쁜 일상이나 귀찮음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간과해요.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건강 지표의 변화를 추적해 조기에 문제를 잡아내는 과정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40%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다고 해요. 만성질환은 방치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이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장애를 남길 수 있고 당뇨병은 심부전이나 시력 손실 같은 합병증을 유발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제때 먹고 저염식 식사를 유지하며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만성질환은 무서운 적이지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활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은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그리고 영양 불균형한 식습관은 마치 몸의 기초를 조금씩 허무는 것과 같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흡연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3%를 차지하며 매년 800만 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흡연은 폐암, 심장병,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죠.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수명이 10에서 15년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는 사교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과음은 간경변, 췌장염,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요.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25%가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간암 발병률 증가와 연관이 있죠. 게다가 과음은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여 특히 40에서 60대에서 예기치 않은 사망 원인이 됩니다. 운동 부족도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입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만, 당뇨, 심장병 위험이 커져요.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60% 이상이 주당 권장 운동량인 150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운동 부족은 단순히 살찐다는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노화 관련 질환을 가속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불균형한 식습관은 장수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에요. 라면, 흰쌀밥, 패스트푸드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해요. 한국비만학회에 따르면 비만 인구가 2000년대 이후 3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 발병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반면 통곡물, 채소,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근육량 감소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을 예방에 필수적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체중 1kg 당 권장량인 1.2g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은 하나하나가 작아 보여도 쌓이면 건강을 무너뜨리는 큰 위협이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직장, 가정,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하죠. 미국 심리학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병 위험을 40%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40에서 60대에서 증가세가 뚜렷하죠.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염증 반응이 증가해요.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암 발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높은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23% 더 높다고 해요.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정신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거나 친구와 가족과의 교류가 감소하면 고립감이 커져요. 영국 런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률을 26% 높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노인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2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외로움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식욕 저하나 수면 장애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정신건강은 장수의 핵심 요소인데 이를 간과하면 80세를 넘기기 어려워요. 네 번째, 운동 부족과 근감소증. 운동 부족과 근감소증은 노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60대부터 급격히 진행되죠.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낙상, 골절,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제골다공증재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3명 중 1명이 낙상으로 인해 골절을 겪으며 이 중 상당수가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죠. 근감소증은 왜 생길까요?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둘째, 단백질 섭취 부족이에요. 대한영양학회는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두부 반 모나 계란 2개 정도로 부족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셋째, 호르몬 변화와 노화로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근육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비만 위험이 커지고 균형 감각이 약화되어 낙상이 잦아져요.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80세 미만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하지만 운동 부족과 근감소증은 예방 가능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근육을 지킬 수 있죠. 이를 소홀히 하면 80세를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 마지막으로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80세 미만 사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의학기술의 발전과 위생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 비만 관련 질병, 그리고 총격 사건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40에서 60대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6.4세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비만 인구가 2000년대 이후 30% 이상 증가하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죠. 2023년 한국비만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은 40에서 60대에서 심장병 사망 위험을 2배로 높인다고 해요.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 즉 고열량, 고지방 음식의 섭취 증가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도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에서 202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일시적으로 1에서 2년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죠. 사회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경제적 불평등, 의료 접근성 부족,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중년층의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만성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장수로 가는 길이 점점 더 도전적으로 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삶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을 바탕으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 방법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길잡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100세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며 공급될 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의 식탁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고열량 음식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죠. 이는 장수를 방해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이어질까요? 우선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흰쌀밥, 흰빵, 라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기적으로 염증을 유발해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현미, 퀴노아, 오트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죠. 예를 들어 현미는 흰쌀보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는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두부 한 모약 300g, 단백질 24g, 계란 3개 약 18g, 닭가슴살 100g 약 23g 정도로 채울 수 있죠. 하지만 대한영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검정콩, 생선, 두부, 저지방 유제품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제와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는 비타민C, K, 그리고 엽산을 제공하며 키위, 블루베리, 사과 같은 과일은 항산화제로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이런 채소와 과일을 풍부히 포함해 심장병 위험을 30%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5에서 6회분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에 샐러드 1접시, 저녁에 찐 브로콜리 반 컵을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좋은 지방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장 건강을 지킵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은 피해야 해요. 한국비만학회 2023년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간식으로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 약 30g을 선택하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탁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를 섭취하면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돼요.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노란 고구마, 보라색 포도 등 무지개 식단을 실천해보세요. 이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균형 있게 제공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라면보다 잡곡밥을, 설탕 음료보다 물이나 허브차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꾸준한 운동.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100세 삶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운동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정신 건강까지 개선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근감소증과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와 근력 운동을 2회 이상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0%가 이 권장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꾸준한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운동은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근감소증은 60대부터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낙상, 골절, 그리고 일상생활의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한노인학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2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력 운동, 예를 들어 덤벨 들기나 스쿼트 같은 동작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밀도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10에서 15분씩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면 근육 손실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도 빠질 수 없죠.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은 심장과 폐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심혈관 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병 위험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동네를 빠르게 걸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해요. 영국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15% 낮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과 결합된 운동, 예를 들어 동네 친구들과 등산이나 댄스 모임에 참여하면 외로움도 줄이고 즐거움도 배가 되죠.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100일 새로 장수하신 임종철 어르신은 매일 산책과 가벼운 농사일을 하며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셨습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스쿼트 10회, 팔 스트레칭 5분, 혹은 동네 한 바퀴 15에서 2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움직이면 1년 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은 몸의 엔진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이를 소홀히 하면 100세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집니다. 세 번째, 뇌 건강 관리. 뇌 건강 관리는 100세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치매는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큰 장애물로 특히 80세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해요. 알츠하이머 국제연맹 2023년에 따르면 85세 이상 어르신의 30% 이상이 치매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하지만 뇌는 꾸준히 자극하고 관리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자극하면 더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 치매 위험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백사세 쇼지 사부라 박사는 백세의 러시아어를, 백사세의 포르투갈어를 배우셨어요. 이처럼 새로운 언어, 악기 연주, 혹은 퍼즐 같은 활동은 뇌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해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 따르면 주 3회 새로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0% 낮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독서 모임이나 지역센터의 취미 강좌 예서에 컴퓨터 기초가 뇌 건강에 도움을 주죠. 사회적 상호작용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와 대화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요. 한국노인복지학회 2022년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5% 느리다고 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거나 교회나 사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요.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치매 위험이 25%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할 수 있어요. 매일 10분 책 읽기, 신문의 수도쿠 퍼즐 풀기, 혹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 도전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한 두뇌 게임의 루미너시티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뇌를 꾸준히 단련하면 100세에도 맑은 정신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와 긍정적인 마음. 사회적 관계와 긍정적인 마음은 장수의 비결 중 하나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통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따뜻한 관계와 긍정적인 태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반면 외로움과 부정적인 사고는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 요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백이 세 이리에 씨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이웃과 가족 중심의 강한 공동체 문화를 유지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죠. 2023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어르신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영국 런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률을 26% 높인다고 해요.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1에서 15% 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하게 해요. 예를 들어 100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요.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건 좋은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거나 지역 도서관의 독서 클럽에 가입해보세요. 가족과는 주기적으로 전화통화나 식사를 함께하며 유대감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려면 감사 일기를 쓰거나 매일 작은 성취에 꽃에 물 주기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이 100세로 가는 길에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기 건강검진. 정기 건강검진은 건강한 100세 삶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상태의 변화를 추적해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강재원 교수의 말처럼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건강지표의 추세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이나 비용 걱정 때문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죠. 왜 정기 건강검진이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잡아내는 데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초기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한고혈압학회 2023년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30%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40%가 조기 진단을 놓쳐 심부전이나 시력 손실 같은 합병증을 겪어요.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활습관이나 약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암 검진도 빠질 수 없죠. 한국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발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국립암센터 2023년에 따르면 정기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된 암은 5년 생존율이 80% 이상이지만 늦게 발견되면 2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50세 이상은 1에서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권장됩니다. 이런 검진은 초기 암을 찾아내 치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원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죠. 대한의학회는 40세 이상 성인에게 1에서 2년마다 종합 건강검진을 권장합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지역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건강검진을 습관화하려면 달력의 날짜를 미리 표시하거나 가족과 함께 받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건강검진은 필수적인 길잡이입니다. 작은 시간 투자가 큰 건강 보상을 가져올 거예요. 10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본 80세 미만 사망의 5가지 원인을 피하고 장수의 5가지 비결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현미밥을 드시고 동네를 10분 산책하며 이웃과 가볍게 인사 나눠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0세로 가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건강집사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